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암 치료 기술, 그중에서도 특히 암 전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페니트리엄하고 폴리탁셀, 이 두 가지 기술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 암 치료의 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그 암전이라는 게 정말 여전히 어려운 숙제죠. 근데 현대바이오 접근법이 좀 흥미로운 게 단순히 새로운 항암 물질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암세포 자체보다는 그 주변 환경, 그러니까 종양미세 환경이라고 부르는 TME를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약물이 더 잘 듣게 전달 방식을 바꾸는 데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 주변 환경이나 전달 방식?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페니트리엄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기술의 핵심 가설 유사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재밌던데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세포의 기질, ECM이라고 하죠. 그게 딱딱해져서 약이나 면역세포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유전자 변이 이런 걸로 저항성을 설명했는데 이건 좀 물리적인 장벽에 주목하는 거죠. 굉장히 다른 시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페니트리움은 원래 구충제로 쓰던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성분을 써요. 구충제요? 네. 그걸로 딱딱해진 ECM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약물이나 면역세포가 암 중심부까지 잘 들어가게, 말하자면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길을 터준다.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게 전임상 연구 결과인데요.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 모델에서요. 이게 치료가 좀 까다로운 암인데 네, 그렇죠. 면역항암제랑 같이 썼더니 전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완전요? 전이가? 와. 네. 그리고 또 반려견 연구?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선암 걸린 개들 대상 연구에서는 원발암보다 오히려 전이된 암이 더 크게 줄어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도 나왔고요. 잠시만요. 전이암이 원발암보다 더 줄었다고요? 보통 전이암이 훨씬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결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해요. 근데 아마 페니트리움이 면역세포 활성화 돕는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 전이된 곳의 환경에 뭔가 특별히 작용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페니트리움 개발 방향을 좀 바꿨잖아요. 화학항암제 대신에 면역항암제 병용으로 집중하기로. 네, 맞아요. 그 소식 들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냥 요즘 면역항암제가 대세라서 그런 건지. 물론 시장 상황도 고려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페니트리움의 작용 기전 자체가 면역세포 활동을 돕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과학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아하, 기전적으로 더 잘 맞는다. 네, 그래서 최근에 화학항암제 병용 임상 계획은 이제 자진 철회하고 면역항암제 쪽으로 준비 중인 걸로 압니다. 앞으로 나올 임상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페니트리움이 길을 여는 기술이라면 그 길로 들어갈 무기 자체도 중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폴리탁셀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폴리탁세름은 이제 기존 화학항암제 도세탁셀이라고 있는데 이걸 좀 개량한 거예요. 특히 췌장암 같은 어려운 암을 대상으로 하고요. 개량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은 약물 전달 시스템 DDS 기술을 써서 독성을 줄이는 겁니다. 독성을 줄이니까 더 많은 용량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약물이 암 조직에 더 잘 가게 만들고. 아, 무통항암제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부작용을 줄여서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니까요. 전임상 결과를 보면 독성 없이 투여 가능한 최대 용량이 기존 약보다 훨씬 높았어요. 동물 모델에서도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좁게 나왔고요.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고 이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 호주에서 췌장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 1상 중기 중이라고 하죠. 기존 약물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전략인 셈입니다. 아까 반려견 연구에서 페니트리움이랑 폴리탁세름을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는 점도 재밌네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두 기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대바이오의 큰 그림은 페니트리움으로 길을 열고 폴리탁세름 같은 걸로 무기 성능을 개선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려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치료 조력자, 이네이블러 같은 역할을 하려는 걸로 보여요.
특히 그 유사 저항성 개념은 정말 대담한 시도예요. 기존 암 치료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거니까요. 도전적인 만큼 입증이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앞으로 임상에서 정말 높은 수준의 증거를 보여줘야 널리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현대바이오의 기술들은 암전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암세포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풀어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페니트리움으로 길을 뚫고 폴리탁셀로 효과는 높이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접근 방식, 그러니까 암세포 주변 환경을 공략하는 전략이 미래 암 치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요, 현대바이오가 말하는 이 유사 저항성,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벽이 암 치료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정말 임상적으로 널리 입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가져왔던 암에 대한 이해, 또 치료 전략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관련 소식들을 보실 때 더 흥미롭게 느껴지실 겁니다.